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 이제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 1번 문제가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는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 그거 이제 설정하는 거 나왔어요. 그리고 3번 문제가 시트 보호하는 거, 통합문서 보기 하는 거 그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파일을 이제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보안 경고하고 떴죠.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컨텐츠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트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문제를 보고 이제 각각 시트들마다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면 돼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 얘를 이제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표 1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해라. 고급 필터 얘를 이제 수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지상 보니까 세 가지 이제 지상이 나왔는데 첫 번째 지상에 보니까 A2번부터 시작해서 H34번 영역에서 라고 있어요. 그러면 A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래 1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H34번이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여기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 1이라는 게 있대요. 거래 1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A열에 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거래 1이 6월 이전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할부 금액이라는 게 있대요. 할부 금액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G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할부 금액이 상위 10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리고 거래 시간이라는 게 있대요. 거래 시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데이터가 B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인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거래 일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할부 금액 여기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요. 거래 시간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보니까 이고, 이면서 이런 말로 이제 묶였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나는데 이 세 가지 조건 거래일이 6월 이전이고 그리고 할부 금액이 상위 10위 이내이면서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인 그 데이터를 표시해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이제 end라는 이 함수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end라는 그 함수를 먼저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일에 대한 그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할부 금액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써주고요. 맨 뒤에다가 거래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을 써서 우리가 end 함수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거래 1에서 우리 이제 6월 이전인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 1을 봤을 때 그때 여기서 이제 6월 이전인 그 데이터만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실제 거래 1이라는 이 데이터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 거래 1에서 월만 이제 추출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month라는 요 함수가 나왔으니까 이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거래 1에서 월만 추출합니다. 추출하고 나서 그게 이제 6월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거래 1에 대한 그 조건을 쓸 때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써주면 돼요. 해서 거래 1을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로 묶게 되면 이제 월만 이제 추출해 주겠죠. 그게 6월 이전인 그 데이터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6월 이전이다 라고 해서 작거나 같다 6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또 설명하고 지나가면 선생님 이거 이제 부등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또 질문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문제에서 6월 이전인 그 데이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전인 그 데이터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처럼 작거나 같다를 쓰는 게 맞아요. 왜 여기서 이제 작거나 같다 이거를 왜 쓰냐? 요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이전이라는 그 말과 이후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이전이라는 거는 기준이 되는 그 때를 포함해서 그보다 앞이라고 되어 있고, 이후라는 것도 기준이 되는 그 때를 포함해서 그보다 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 때를 이전이 됐든 이후가 됐든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한다고요. 해서 같다라는 기호를 붙여야 포함이 되겠죠. 해서 이전이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이하 요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상 그 기호를 이제 쓰는 거예요. 해서 이전하고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해서 외우세요. 외우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지나가니까 나중에 또 이거랑 이제 유사한 문제를 풀 때 이전이 뭐였지 이후가 뭐였지 헷갈리는 거예요. 외우면 안 헷갈려요. 안 외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외우세요 제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이제 거래일에 대한 그 조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할부 금액이 상위 10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할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랭크 EQ라는 그 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할부 금액을 기준해서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 순위가 10위 이내다라고 했으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상위 10위 이내라고 하게 되면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요. 랭크.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해요. 순위를 구하면 이제 1등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겠죠. 그때 그 순위가 10위 이내인 거를 찾을 거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의 그 데이터를 찾을 거라, 지금처럼 내가 구한 그 순위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래 시간에 대해서 이 조건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몇 시 몇 분이다, 몇 시 몇 분이다, 몇 시 몇 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5시 48분이다, 10시 46분이다, 15시 32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 거래 시간은 24시간제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 거래 시간에서 시간만 꺼내와서 10시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오후 3시 30분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시간하고 분만 이제 추출한 다음에 15시 30분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함수, 주어진 그 함수를 보니까 뭐 hour라는 그 함수도 없고요, minute이라는 그 함수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는 반드시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거를 이 거래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을 쓰기 위해서 hour다, minute이다 그런 함수를 추가로 내가 만약에 더 써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그건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된다고요. 문제에서 함수가 주어지면 주어진 그 함수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거래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을 쓸 때는 hour다, minute이다 그런 함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우리 엑셀에서는 시간을 이제 엑셀에서 이제 인식을 할 때 뭐 10시 46분이다, 15시 48분이다 하고 이런 시간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시간은 0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4시라는 그 시간은 없습니다. 해서 0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23시 59분 59초까지가 우리 이제 하루죠. 엑셀에서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이제 인식을 할 때 이런 시간 자체를 이제 인식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0.99999999999까지 이렇게 이제 실수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해서 우리 이제 0시가 우리 이제 소수음을 따지면 이제 0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만약에 12시가 있다 그러면 12시가 우리 이제 0.5로 이제 인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0시와 12시 그 사이요. 그 사이가 우리 6시죠. 6시가 우리 이제 0과 0.5 그 사이가 0.25요. 해서 0.25로 이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시요. 18시는 0.75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시간을 이제 엑셀에서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hour다 minute이다 그런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제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이제 해줘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그 시간을 조건으로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분도 났으니까 분도 이제 우리가 소수점을 이제 구해서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이제 해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시간이 주어지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주어진 그 시간 나누기 24 그렇게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12시가 주어졌다 그러면 12 나누기 24를 해주면 되겠죠. 12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이제 0.5가 나오겠죠. 해서 12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이제 0.5가 12시가 맞죠. 그리고 만약에 6시가 주어졌다 그러면 6 나누기 24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6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이제 0.25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주어지면 지금처럼 주어진 그 시간을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로 이제 나눠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이 주어질 때는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어진 분 그거 나누기 하루는 이제 24시간이니까 24시간 그리고 1시간은 이제 60분이니까 곱하기 60 24 곱하기 60을 해서 그 값으로 우리 분 주어진 그 분을 나눠서 이제 소수점으로 이제 구해주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초도 만약에 주어졌다면 주어진 그 초를 우리가 소수점을 구할 때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이제 60초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 거래 시간이 이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그 거래 시간을 우리가 이제 hour나 minute 그런 이제 함수를 이제 묶어줄 게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15시 30분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시간이요. 그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여기서 이제 오전 10시다 해서 시간만 이제 주어졌죠. 시간만 주어졌으니까 시간 나누기 24요.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로 이제 나눠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제 소수점이 나올 텐데 그 소수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크거나 같다 10 나누기 24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30분까지다 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도 이제 걸어줘야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거래 시간이요. 거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거래 시간이 오후 3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24시간제로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15시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15시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15시에 대한 그 소수점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후 3시만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3시 30분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로 묶어주고 그 뒤에다가 주어진 분이 지금 30분이니까 30 나누기 하루는 24시간이니까 24 곱하기 1시간은 60분이니까 곱하기 60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시간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 3시 30분 오후 3시 30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그 값 있죠?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래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시간이 10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오전 10시 이상이야? 그걸 이제 물어본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거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시간이 15시 30분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5시는 이제 시간이니까 시간 나누기 24를 해준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30분이 주어졌으니까 그 30분이요. 30분은 분은 24 곱하기 60을 한 그 값으로 이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4 곱하기 60을 한 그 값으로 나눠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 나누기 24 곱하기 60하고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식을 이제 계산을 할 때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값들을 이제 서로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시 30분을 먼저 계산하고 그걸 이제 소수점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거래 시간이랑 비교를 하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준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실제로 한번 식을 써 보자고요. 자, 그럼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 조건은 A36에서 A37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A36번, 37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셀이 되겠죠? 그러면 위에다가는 이제 내가 제목을 이제 써줘야 되니까 내가 조건을 이제 걸어줄 거니까 조건이라는 그 제목을 써주고요. 그 밑에 칸 A의 37번 셀에다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먼저 는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and 내가 지금 여기서 6월 이전이야? 이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상위 10위 이내야? 이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오전 10시 이후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오후 3시 30분 이전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nd로 이 네 개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맨 앞에다가 and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거래일에 대한 그 조건 이제 써보자고요. 거래일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나는 6월 이전이야? 월만 이제 비교해 줄 거라고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month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 A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일에서 month, 월만 이제 추출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추출한 그 월이 6월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해서 그 뒤에다가 6월 이전이라 그랬으니까 짝거나 갖다 6하고 이렇게만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일이 6월 이전이야? 그 조건을 이제 다 써준 거예요. 그리고 할부 금액에 대한 그 조건 쓰자고요. 얘는 상위 10위 이내야?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할부 금액을 기준해서 순위가 따로 이제 계산된 게 없죠. 해서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랭크.eq라는 그 함수를 써주는데 나는 할부 금액을 기준해서 순위를 이제 구할 거죠. 해서 첫 번째 데이터의 할부 금액 얘 찍어주고요. 이 금액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랭크 EQ라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랭크 EQ라는 그 함수 생김새 잠깐 보자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가로 닫고 그냥 엔터 눌러버릴게요. 자, 우리가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건데 랭크 EQ라는 이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랭크 EQ라는 요 함수는 내가 지정한 이 인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이제 옵션 쓰는 게 있죠? 이 옵션은 도대체 뭐라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0을 쓰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어요.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고요. 0 이외의 값은 우리가 생략하면 안 되는 그 옵션이에요. 여기서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0 빼고 아무거나 아무 값이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0 이외의 값을 내가 이제 입력하겠다 그랬을 때 1을 써도 되고요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고 5를 써도 되고요 100을 써도 되고 200을 써도 돼요. 왜? 1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그 숫자들 0 빼고 나머지 그 숫자들은 전부 다 0 이외의 값이니까 0 빼고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근데 이 함수를 내가 공부를 할 때 0 이외의 값 0 빼고 아무거나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쓸 때 0 이외의 값 뭐였지? 그게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해서 0 아니면 1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해서 0을 쓰거나 아니면 1을 쓰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딱히 이제 헷갈릴 게 없다고요. 왜? 1을 써도 0 이외의 값이 맞잖아요.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옵션으로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쓸 수 있는데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순위를 구해줄 때 순위를 구할 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고요. 1, 0 이후의 값을 쓰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림차순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리막길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이라는 그 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높은 것이에요. 해서 큰 수가 이제 1등이 되게 해달라. 그게 우리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 거고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해서 시작하는 그 위치가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고요. 해서 얘는 이제 작은 수를 이제 1등으로 해달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아니면 회사에서 뭐 평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그런 점수는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 돼야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0이라는 그 옵션을 쓰거나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고 쓰거나 그렇게 이제 쓰는 거고, 만약에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100m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준비 시작해서 막 달리고 나면 각각 사람들마다 기록이 이제 생기겠죠. 그 기록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1등이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옵션을 0 이외의 값 얘를 이제 써서 작은 숫자가 이제 1등으로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이제 구해 주는 거예요. 해서 큰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할래, 작은 숫자를 이제 1등으로 할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부 금액이 상위 10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할부 금액은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할부 금액에 대해서 순위를 구할 때는 옵션은 그냥 0 생략하고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수를 이제 찍어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첫 번째 이 금액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겠다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이제 순위를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2200만 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칸 620만 원이 도대체 이 전체 중에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는 620만 원을 내가 이제 인수로 찍어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인수는 내가 몇 번째 칸에 순위를 구하냐에 따라서 인수는 계속해서 바뀌겠죠. 내가 만약에 요 칸에서 만약에 순위를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2200만 원이 몇 등인지 그 순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칸에서 만약에 순위를 구한다. 그러면 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인수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칸에 순위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그 금액이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해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범위는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의 식이요. 요만큼의 식은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서 우리가 순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G3번 셀은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칸에서는 G3번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해서 순위를 구할 거고, 그리고 달러 기호를 안 붙였으니까 이제 셀 주소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칸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세 번째 칸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네 번째 칸은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해서 셀 주소가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면서 마지막 셀까지,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순위를 다 구해 줄 거라고요. 그렇게 이제 구한 그 순위가 10위 이내인 걸 구할 거예요. 10위 이내다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여기서 작거나 같다 1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내가 순위를 구했다. 그 순위, 내가 순위를 구한 게 10보다 작거나 같아? 10위 이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할부 금액에 대한 그 조건은 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시간에 대한 그 조건이요. 내가 지금 거래 시간 첫 번째 데이터를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그 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만 주어졌어요. 10시 이상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시간, 주어진 시간 나누기 우리가 24,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기 24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오전 10시 이상이야. 그걸 이제 여기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봐야 되는 게 오후 3시 30분 이전이야?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래 시간이 있다. 내가 거래 시간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얘가 3시 30분 이전이야? 그걸 이제 물어봐야죠. 그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5시죠. 오후 3시니까 15시 나누기 24를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분은 30분이니까 30 나누기 우리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이제 60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그 값을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에서 이제 15시 그거 이제 계산해 주고, 그리고 요만큼에서 이제 30분 그거 이제 계산해 준 거죠. 이 값들을 서로 더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B의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거래 시간과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내가 계산한 그 값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 값들을 먼저 싹 다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우리 이제 거래 시간과 서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식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 이제 AND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AND라는 그 함수의 가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세 번째 조건, 그리고 얘가 이제 네 번째 조건, 그리고 이제 얘가 다섯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지금 이 AND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ND라는 그 함수는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거래일에 대한 조건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 금액에 대한 그 순위에 대한 조건이 여기 있고, 그리고 거래 시간이 10시 이후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 오전 10시부터라고 했으니까 10시 이후인 거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그리고 요 뒤에서 15시 30분 이전이야? 그걸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엔터를 눌렀을 때 이곳에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이 조건식을 올바르게 썼나 안 썼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제 싹 다 쓸 거 다 썼고요.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때 결과는 A의 39번 그 셀부터 표시해라.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값을 표시하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조건 쓸 거 다 썼고, 그리고 결과는 여기다가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 주면 됩니다. 고급 필터에 들어갈 때는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요.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고 나서 데이터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이 데이터에 보게 되면 정렬 필터에 우리 이제 고급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고급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급 필터 대여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결과값을 현재 위치,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다가 그냥 표시할 게 아니라 결과는 A의 39번 셀부터 표시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해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요. 목록 범위는 아까 내가 이메일 데이터를 아무거나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뜨더라도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점선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점선을 보고 이 전체 데이터 범위가 맞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건 범위요. 조건은 내가 이 두 개 셀에다가 조건을 이제 썼으니까 이렇게 두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결과는 A의 39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의 39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이 대화 상자에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아래쪽 쭉쭉쭉 내려갔더니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게 맞는지 그거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는이라고 쓰고 일단 랭크 EQ요. rank.eq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순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내가 지금 할부금액 얘를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순위가 나오겠죠. 이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막 29등도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0이 이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8등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7등, 1등 데이터가 여기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4등이다, 9등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2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10등 이내라고 했으니까 10등까지 포함시켜야죠. 해서 10등의 데이터, 2등의 데이터, 3등의 데이터가 여기 있고 6등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 5등의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있네요. 해서 이렇게 이제 10개의 데이터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상위 10위 이내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블럭 설정된 이 데이터들이죠. 그때 거래일이 6월 이전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4월이니까 6월 이전 맞죠? 여기는 2월이니까 6월 이전이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얘는 11월 달 거니까 얘는 이제 포함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8월 달 것도 이제 포함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6월 이전이라 그랬으니까 7월 달 거, 그리고 이제 8월 달 것도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만 다시 이렇게 블럭 설정된 거를 취소 좀 시킬게요. 이렇게 이제 취소시켜주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6월 달 거는 이제 포함되는 게 맞죠? 그리고 5월 달도 이제 포함되는 거 맞죠?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 블럭 설정된 이 데이터들이요. 그래서 위에 지금 3개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3개에서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네요. 근데 이제 거래 시간에 대한 거 보자고요. 거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어요. 얘는 오전 10시부터 맞죠? 얘도 맞고 얘는 이제 빠져야죠. 얘는 18시니까 얘는 이제 빠져야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블럭 설정된 거 요거 이제 해제시킬게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 3시 30분까지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제 37분이죠. 얘도 이제 빠져야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블럭 설정된 거 해제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제 12시니까 얘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 봤을 때 지금 김진호의 데이터, 김기범의 데이터, 그리고 진태화, 박광식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IR에다가 rank EQ라는 그 함수령에서 우리가 순위를 구했었죠. 이런 이제 데이터는 반드시 꼭 이제 삭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순위 구한 상태로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옆에다가 이런 것들 막 썼죠. 이런 것들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 있으면 안 돼요. 문제 다 풀었으면 내가 임의로 입력한 그런 데이터들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풀 때 지금 조건으로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식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거래일이요. 거래일에서 month라는 그 함수령에서 월만 추출했죠. 그 월만 추출한 게 6월 이전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쓴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할부 금액이 상위 10위 이내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rank EQ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했죠. 내가 구한 그 순위가 있다. 그게 10 이하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2 이내인 거를 여기서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조건을 이제 써준 거예요. 그리고 거래 시간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쓰는데 오전 10시부터라고 했으니까 10시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시간이 있다. 이 거래 시간이 10시라는 그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10 나누기 24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죠.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값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오전 10시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그리고 오후 3시 30분까지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지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시간이 있다. 그 거래 시간이 여기서 오후 3시라고 했으니까 오후 3시가 15시죠. 그리고 30분이 지금 여기서 30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주어진 시간 나누기 24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준 거고, 그리고 분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분 나누기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이제 60분이니까 24 곱하기 60을 한 그 값을 우리 30으로 이제 나눠서 계산을 이제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거 계산했고 분에 대한 거 계산했으니까 그 값들을 서로 더해요. 더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거래 시간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시간과 관련된 그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이제 조건으로 지정할 때는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진 시간 나누기 24, 그 다음에 분이 주어지면 24 곱하기 60한 그 값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초가 나오면 24 곱하기 1시간은 60분, 또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얘는 따로 이제 문제에서 따로 이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외우고 계셔야죠.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다 그러면 이 문제 그냥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아워다 미닛이다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런 함수는 문제에 주어진 그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틀린 걸로 이제 채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주어진 그 함수만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꼭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고급 필터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A 3번부터 시작해서 H 34번 그 영역에서라고 있어요. A 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거래일의 첫 번째 이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H 34번이다 그러면 마지막 할부 기간의 마지막 그 데이터까지 모든 데이터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 그 영역에서 거래 시간이 오후 12시 이후인 그 데이터 찾으래요.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있대요. 그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 가격 평균을 이제 초과하는 그 데이터 전체 행에 대해서 밑줄은 이중시선이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 이제 문제를 푸는데 거래 시간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요. 자동차 가격에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오후 12시 이후 이고라고 했죠. 이고라는 그 말로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end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 시간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B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쭉 들어있고요. 이 거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 시간이 오후 12시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오후 12시 이후야? 그걸 이제 물어볼 때 12시가 우리 이제 0.5라 그랬죠. 그래서 0.5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비교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주어진 그 시간이 12시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12시 나누기 24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비교를 해줘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 시간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고, 자동차 가격이요. 이 자동차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2열에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 가격의 평균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자동차 가격의 평균값은 따로 이제 계산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해주고 그 평균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거래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자동차 가격이요.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필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걸어 줄 건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end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거래 시간에 대한 거는 거래 시간이 오후 12시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그때 12시가 이제 0.5라 그랬죠. 해서 거래 시간이 우리 크거나 같다 0.5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거래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 주어진 시간이 12시니까 12 나누기 24 시간이 이제 만약에 주어지면 시간 나누기 24로 계산하라 그랬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거래 시간을 이제 비교를 해줘도 돼요. 그리고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자동차 가격이 있다. 근데 우리 자동차 가격 평균을 이제 초과하는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평균 값은 따로 계산된 게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AVERAGE 에버리지란 그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차 가격이요. 자동차 가격에 대한 그 평균 값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 평균 구한 거랑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가격과 서로 이제 비교해 주면 되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차 가격이 평균을 초과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초과라는 그 기호 크다라는 그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조건을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쓰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이제 비교할 때 지금처럼 0.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12시 이후 그렇게 나왔으니까 주어진 그 시간 나누기 24 이렇게 조건식을 이제 써도 됩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지정된 게 없죠. 지정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쓰든 결과값만 정확하게 나오면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소수점은 이제 얼마인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계시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지금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전체 행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전체 열에 대해서 서식을 이제 적용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랑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때랑 조금 이제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이제 조건식을 쓸 때 만약에 셀 주소로 A의 1번 셀을 만약에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 때 A의 1번 셀을 내가 이제 이용을 했다. 조건 쓸 때 이용을 했다. 그랬을 때는 행 전체에 대해서 내가 서식을 지정할 때는 열 머리글 앞에만 이렇게 이제 달러가 붙게 이런 형태로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고 열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행번호 앞에만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만약에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해서 열 머리글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달러 기호를 붙였어요. 그러면 열 머리글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더라. 근데 행 번호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 행 번호는 계속해서 바뀐다고요. 해서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만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조건 비교해주고 이 데이터 비교해주고 이 데이터 비교해주고 이 데이터 비교해주고 이 데이터 비교해주고 그렇게 행 번호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그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다가 조건에 만족하는 게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지정한 그 서식이 적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 머리글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이게 되면 전체 행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내가 지정한 이 서식이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달러 기호를 행 번호 앞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면 행 번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더라. 근데 열 머리글 앞에는 달러 기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건을 이제 비교할 때 열 방향으로 열 번호가 바뀌면서 조건을 물어본다고요. A열이 이제 조건에 만족해? B열이 이제 조건에 만족해? C열이 이제 조건에 만족해? D열이 이제 조건에 만족해? E열이 이제 조건에 만족해? 그런 식으로 열 번호가 바뀌면서 조건을 계속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다가 조건에 만족하는 게 있으면 그때 열 방향으로 열 단위로 그렇게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조건식을 쓸 때 셀 주소가 만약에 사용이 된다. 그랬을 때 열 머리글 앞에만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우리 34번까지
문제에 제시한 그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이렇게 블럭 설정해주고 우리 홈이라는 그 메뉴에 스타일에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조건부 서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이제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규칙의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문제에서 규칙의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걸로 이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나왔다고 해서 규칙을 두 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이 지금 두 개더라도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게 맨 밑에 있으니까 얘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는 조건이 두 개가 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죠. 그래서 맨 앞에 and라는 그 함수 먼저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거래 시간을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 중에서 거래 시간의 첫 번째 데이터는 B의 3번 셀에 들어있죠. B의 3번 셀 이렇게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열머리 끝 앞에도 행 번호 앞에도 달러 기호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때 F4번을 이제 땅땅 누르면 이렇게 달러 기호가 붙었다 안 붙었다 한다고요. 그래서 F4번을 눌러가면서 열머리 끝 앞에만 달러 기호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얘가 오후 12시 이후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니까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0.5 하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야 되니까 쉼표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자동차 가격 첫 번째 데이터가 2의 3번 셀에 들어있죠. 해서 2의 3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F4번을 이제 땅땅 눌러서 열머리 끝 앞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죠. 해서 내가 지금 자동차 가격을 가지고 있다. 이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 가격 평균을 초과해?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평균 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AVER, 하고 이렇게 이제 에버리지 그 함수를 쓰고 우리가 평균값, 자동차 가격의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이 자동차 가격을 전부 다 블록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는 어떤 셀과 비교를 하든 자동차 가격의 평균값은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로 지정한 거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니까 그냥 전체 달러가 붙어있는 상태 그 상태로 그냥 놔둘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평균값을 구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가격이 있다. 이 자동차 가격이 평균을 초과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다가 쓴 그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보자고요. 해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해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써서 서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이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때 우리 이제 밑줄이요. 밑줄은 이중 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중 실선 찍어주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미리 보여줘요.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래 시간은 이제 오후 12시 이후야? 그거는 그냥 우리가 이 거래 시간을 보고 판단해 주면 되지만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 가격 평균 초과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못하죠. 왜? 자동차 가격의 평균값이 따로 없으니까. 지금 자동차 가격의 평균값이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기다가 우리 이제 평균값 한번 구해 볼게요. 는이라고 쓰고 AVERAGE라고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 전체 블럭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러 보니까 그 평균값이 2384만 3750원이래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가격을 봤을 때 평균값이 23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얘는 2300만 원이 안 되죠. 얘는 넘는데 그 평균값은 초과하는데 거래 시간이 12시 이후가 아니죠.
그리고 얘도 이제 평균값은 초과하지만 우리 이제 거래 시간이 12시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우리 이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봤을 때 우리 전부 다 자동차 가격이 평균값 이상이죠. 그리고 거래 시간을 보니까 전부 다 오후 12시 이후에요. 지금 이 두 개 데이터는 오후 12시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우리 자동차 가격도 평균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얘네들도 우리 이제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고요. 여기는 지금 평균값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있는데 오후 12시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평균값은 초과하지만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얘는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고요. 얘네들도 평균값은 초과하는데 오후 12시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평균값 초과했죠. 평균값 초과했죠. 그리고 시간도 오후 12시 이후가 맞아요. 맞으니까 서식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죠. 그리고 그 밑에 이 데이터들도 보면 지금 요만큼의 데이터는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고 얘는 평균값은 초과하지만 시간이 오후 12시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결과가 올바르게 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한다고 지금처럼 에버리지 이렇게 이제 함수 써놓은 거 있죠? 이런 거는 확인이 끝나고 나면 꼭 반드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래 시간이 있다. 그 거래 시간이 0.5 이상이야. 0.5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조건 쓴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자동차 가격이요. 내가 지금 자동차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 자동차 가격의 평균값을 초과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해서 n잠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건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조건부 서식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기 얘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뒤에 5번부터 뒤에 19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그 영역이 지금 우리 뒤에 5번이다 그러면 실적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실적 그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세일 잔금 얘를 이제 해지를 하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일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완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뒤에 5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19번까지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세일 잔금을 해제하라 그랬죠. 세일 잔금 얘를 이제 해제할 때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세일 서식 그 대화 상자가 뜨고요.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보호라는 그 탭이 따로 있죠. 이 보호라는 그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잔금하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역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세일 잔금을 해제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잔금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만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끝났어요. 그리고 도형의 텍스트 잔금은 해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도형 그러면 지금 얘를 보고 얘기하죠. 이 도형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도형 서식이라고 있죠. 도형 서식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 도형에 텍스트 잠금을 이제 해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요 마지막이요. 요게 이제 크기 및 속성이거든요. 크기 및 속성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 상자라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속성이라고 있죠. 이 도형에 이제 속성을 우리가 변경을 이제 시켜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 잠금하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얘를 이제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제를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텍스트 잠금은 해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텍스트 잠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도형 설정은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얘를 이제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트 보호를 할 때는 우리 검토라는 그 메뉴요. 검토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보호가 있고 이곳에 우리 이제 시트 보호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도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기 이걸 이제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시트 보호예요. 그래서 시트 보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문제에서 나머지 잠긴 셀의 그 내용과 워크시트를 이제 보호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잠긴 셀의 그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그 셀의 선택은 허용하래요. 지금 요 밑에 보니까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그 내용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잠긴 셀의 선택 그리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겠다 해서 지금처럼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마라. 맨 위에 보면 시트 보호 해제 암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암호는 따로 지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영역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셀 잠금을 이제 해제를 해줬죠.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요 앞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요. 이런 데이터에 찾아가서 내가 키보드에서 이제 뭔가 수정하려고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뜬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변경하려는 셀 또는 차트가 보호된 시트에 있습니다. 변경하시려면 시트 보호를 해제를 하세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근데 이 영역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셀 잠금을 해제를 시켜줬죠. 해서 맨 위에 150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111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데이터 수정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도형에서 우리가 텍스트 잠금 요것도 이제 해제를 시켜줬죠. 이 도형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내가 글씨를 쓰게 되면 텍스트 잠금을 이제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정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셀 잠금, 텍스트 잠금 그런 거를 해제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을 시키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잠김 셀이 됐든 잠기지 않은 셀이 됐든 이런 것들의 선택은 전부 다 이제 허용이 됐기 때문에 잠긴 셀이 됐든 안 잠긴 셀이 됐든 이런 것들은 싹 다 선택을 전부 다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다 문제를 풀고 확인까지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얘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요걸로 이제 표시를 할 때는 우리가 보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보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통합문서 보기라고 있고요.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게 지금 여기 이제 두 번째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를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때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D의 19번 그 영역만 1페이지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 얘를 이제 조정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이라는 게 지금 요 파란색 테두리 있죠?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 지정된 그 범위가 B의 1번부터요.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D의 19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이죠. 그러면 A열은 인쇄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A열하고 지금 요 사이 행번호가 있는 곳 요 사이에 보게 되면 파란색이 살짝 시선처럼 보이죠. 그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좌우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우리 이제 B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A열이 이제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파란색 선을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한 것처럼 B의 1번부터 시작해서 D의 19번 그 영역만 이렇게 이제 하얗게 보이고 파란색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쳐져 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게 되면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얀색 부분만 1페이지로 이제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조정이 다 된 겁니다. 해서 기본 작업 2번 시트는 지금처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된 그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문제도 이제 다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본 작업에 있는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아까 1, 2번 문제에서 시간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 있었죠? 함수가 따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외우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뭐 한두 번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이 문제를 능숙하게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